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한경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앞에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왜 필요하냐?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과 저는 숨을 쉬고 있어요. 막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숨으로 들여 마시고 있는 중이고 지금 커피나 음료수 다 갖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린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지금 다 저를 바라보고 있으세요. 눈 다 있으시니까 눈으로 이 파동이라는 것 중에 약간 빛이라고 하는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빛만 눈으로 들어가서 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과학은 그럼 그냥 두루두루 여기 있는 거 다 학문으로 풀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가 왜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이 과학적인 기반으로 AI 로봇 요즘 한참 막 이슈죠. 저런 것도 만들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도 만들고 핸드폰 없는 사람 없으니까 핸드폰도 만들고 OLED TV도 만들고 이런 게 과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로봇 그 외국에 있는 T사, 우리나라 H사 만들고 있죠. 핸드폰 우리나라 S사, 배터리 빨간 S사, 파란 S사, L사 다 만들고 있고 OLED TV는 L사가 최고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니셜로만 얘기했지만 모든 분들이 어떤 기업을 얘기하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몇 직종을 빼놓고는 결국에 아이들이 일해야 되는 환경들은 이 과학이 기반한 산업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까지면 오히려 쉬워요. 과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아이들이 이 과학적인 기반이 없으면 회사 가서 도태됩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 일을 했었거든요. 진짜 똑똑하다고 왔던 친구들이 과학적 기반이 부족하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화학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회사는 아무도 누구든 알려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선행은 왜 해야 하느냐? 앞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감히 제가 얘기를 하면 자, 이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SI라는 규소가 있고 14족이어서 원자과 전자가 4개 있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원자과 전자 3개짜리 5개짜리를 넣어서 P형, N형을 만들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 이해되셨어요? 뭔 얘기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등과학 저희 반 애들이 이제 졸업한 이제 그 과정이 끝나는 애들한테 이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절반은 끄떡끄떡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라는 거, 원소라는 거, 전자가 하는 일, 전류가 흐른다는 걸 이미 배웠어요.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구나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하셨지만 계속 자꾸 봐야 돼요. 그게 선행이라고 봅니다. 늘 얘기하지만 국영수 대비 투자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럼 선행으로 미리 조금 봐놓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과학이 쉽지 않습니다. 물화생지 이 4과목은 사실 다른 과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그거를 일주일에 3시간씩 하기에는 사실 조금 시간이 부족한 이 과학을 반복 학습하는 첫걸음이 과학 선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기는 배추세. 자,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이제 중등과학 듣다 보면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1학년에서 1학년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갈 때 1학년에서 2학년 과정 넘어갈 때 이제 그만두는 친구들이 그때 좀 많아요. 이유는 어려워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수학 어려우면 포기하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과학만 포기해요. 맨날 어렵고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지금 선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과정이 어렵다고 하면 너무 싫어하는 경기한다 이 정도는 아니면 조금 좀 진득하게 좀 약간 푸시를 해주시고 일단 반에만 보내주시면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다 구워 삶아서 가게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중등과학 이론 실험반이랑 통합과학 그리고 내신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과학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중등과학 반은 이론반하고 중간중간에 섞여있는 실험까지 포함된 반입니다. 저는 초5에서 중1까지 조금 저학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나중에 중등과학 과정이 조금 바뀐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중등과학은 물화생지 요게 4개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2학년 과정이 그동안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짤 때도 2학년을 조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2학년 1학기 책이 너덜너덜해져요. 너무 오래 들고 다녀서. 자, 그래서 일정 중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험입니다. 보통 10번 정도 실험 수업이 있을 거고요. 실험은
단원에 따라서 한 개 쓸 수도 있고 2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PPT 수업을 해요. 교재에 있는 거 잘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막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제 수업에 쓰는 내용들이고요. 일시계라고 하면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 달이 돌다가 태양을 가려 그럼 일식, 완전 가리면 캐기 일식, 조금만 가리면 부분 일식. 자, 이렇게 돌 건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달이 지구를 도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 달은 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태양의 오른쪽을 가리고 태양이 오른쪽부터 드러나요. 이렇게 보면 지금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달이 어디서 어디로 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태양의 오른쪽 가리고 태양이 오른쪽부터 먼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자, PPT 수업의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 이러고 동영상 보면 일단 아이들이 기억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는 거. 이렇게 P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숙제 나갑니다. 저희 반은 숙제는 숙제하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틀린 거 있으면 오답 정리 다시 예쁜 색깔 펜으로 해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시험 봅니다. 20문제 볼 거고 자, 시험을 보고 나면 틀릴 수 있어요. 오답 정리합니다. 저희 3시간 중에 10분, 10분 쉬는 시간 2번 있는데 그때 틀린 친구들은 요 오답 정리해가지고 저하고 다시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어려운 단원인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험을 전체를 풀이를 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 20문제 보통 볼 거고 20문제 보고 나서 20개 중에 몇 개 맞았음 하고 이제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 5개 정도 틀리면 좀 괜찮아 해요. 한 6개, 7개 틀리면 이제 조마조마해요. 선생님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점수가 모든 친구들과 다 같이 낮다고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저희 선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10개 이하로 틀린다는 얘기면 그러니까 맞은 게 8개다, 7개다 요 정도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숙제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고 그거 말고 한 7개 틀렸어, 8개 틀렸어 하면 너무 혼내지 마시고 오답을 한번 봐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혼내지 마세요. 혼내면 하기 싫어해요. 그럼 자꾸 어려운 단원이 왔을 때 그때 손을 놀려 그래요. 안 해야겠다.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다시 원상복구 하는 데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해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언젠간 알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수업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실험을 합니다. 조별 실험을 해서 일단은 공부를 안 하면 아이들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색깔이 보이고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실험할 때까지만 좋아해요. 왜냐면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 이게 시험 문제 푸는 건 오히려 아이들이 안 어려워해요. 거기 답안이 있으니까 1, 2, 3, 4, 5 중에 찍을 수라도 있는데 얘는 내가 다 작성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시험 잘 본 친구들도 가끔 보면 실험 보고서를 쓰지 못해서 계속 질문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네가 본 게 뭐야? 이거 봤는데요. 그럼 그거 써봐.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아예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험 수업 초반에는 한 2-3번까지는 같이 씁니다. 한번 쓰게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실험한 목적이 뭐였어? 이런 거였지. 그래서 뭘 알았어? 뭘 봤어? 그거 한번 정리해봐. 하고 다시 검수하고. 요게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제 실험 수업이 한 7번, 8번 넘어가면 이제 몇몇 친구들은 감을 잡아서 시작하면 실험하고 끝나자마자 보고서를 다 쓰고 막 정리를 하고 있어요. 좋은 애들 막 모르면 가르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험 수업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중요한 단원이어서 실험 수업을 할 거고 근데 실험 수업을 하고 나면 이 단원은 아이들이 기억을 확실히 많이 해요. 중등과학도 반복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2학년 때 했던 화학 실험을 하고 나면 3학년 때 그때 그 실험에서 그거 무슨 색이었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기억을 잘합니다. 이게 가장 실험 수업의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수업하고 한 3번, 4번에 한 번씩 실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수업이 끝나면 오늘 수업 어땠는지 숙제는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숙제 분명히 해갔는데요. 봤는데 숙제를 안 했어. 숙제는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금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거짓말 하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체크는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3월 2일 날 토요일 날 10시 개강반이 있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는 반이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거의 시기가 맞아서 토요일 1시는 2학년 2학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4시는 1학년 2학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중등과학 했다가 살짝 멈췄었던 친구들은 여기에 시간 맞으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중등과학이고, 중등과학 넘어서 이제 고1 과정의 통합과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합과학은 중등과학 복습인데 거기에 플러스 난생 처음 보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특강을 하다 보니까 중등과학을 다 안 맞췄는데 통합과학 온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통합과학이 쉬운 과목은 아닌데 중등과학을 마무리 안 하고 오면 통합과학은 완전 새롭게 어려운 과목이 됩니다. 그래도 방학 특강이라 시간이 조금 있어서 중등과학 수업을 다시 하고 통합과학을 진행을 하기는 했어요. 네, 일단은 중등과학은 마무리가 돼야 통합과학 와서 약간 복습하면서 조금 어려운 몇 단어만 조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회 완성으로 진행이 되고 완자 통합과학을 쓰기는 하는데 중간중간 중등과학 계속 복습을 합니다. 시험도 보고 좀 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수업을 다시 하기도 합니다. 이건 토요일 날 오후 7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2, 중3 친구들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볼 거예요. 저는 월초하고 양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보통 시험이 결정되면 시험보다 5주 전에 이렇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저는 내신은 일요일 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 수업하고 시험 전날 직전 보강. 근데 왜 5주 전부터 시작하느냐? 사회 수업하고 이론 수업하면서 잘 하고 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사회 수업 다음에 직전 보강 사이, 거기는 약간 비워 놓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체 교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이탑 교재에 O2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각 문제들은 매 수업마다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기출, 최다 빈출, 최다 오답, 그 다음에 대표 문제, 이런 것들은 프린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2회 수업은 보통 이론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론을 처음부터 다 한번 제대로 훑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래요. 중등과학을 한 친구랑 안 한 친구는 내신 때 1, 2회 때 조금 차이가 나요. 중등과학을 봤던 애들은 아씨 까먹었는데 그거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조금 이론 수업이 쉬워져요. 그런데 중등과학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내신이 처음이고 수업 딱 5번의 시험을 보겠다 하면 똘똘한 친구 말고는 사실 조금 어려워해요. 내신에서 끌어 가기는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처음이니까 처음 시험이라서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2학년 말고 1학년 기말도 보죠. 2학기 기말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론 수업을 하고 여기에서 꼭 풀어야 되는 대표 문제 같이 풀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회 수업 끝나고 나면 문자로 제 목소리만 나오는 동영상 강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일단 틀어놓고 자꾸 보고 자꾸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영상을 보내드릴 건데, 가끔 아이들이 그래요.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야, 문자가 나갔어.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자, 문자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드리면 꼭 한번 보시고 이게 필요한 거다 그럼 아이들한테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자, 1, 2회 수업은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하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3회까지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3회부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진짜 이해를 했는지 이렇게 한번 볼 거고요. 4회부터는 내용 정리 한번 싹 하고 진짜 맞는지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 보고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면서 진짜 이해했는지 보고, 자, 이게 문제가 없다는 친구들은 바로 시험 전날 오면 됩니다. 빈칸 채우기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3, 4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되게 오래 해야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좀 재밌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경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